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요즘 편의점, 식당 등 서비스 자영업 하는 분들의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해 보입니다. 마음고생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라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요즘에 보면 사장님들 보시면 표정이 좀 많이 굳어있죠. 얼굴이 밝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. 사실 밝을 수가 없어요. 왜냐, 뭐 지금 야심차게 이렇게 창업해서 가게 하고 있는데 돈 벌어서 대출금 메꾸고 어떻게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. 요즘에 가게 같은데 이제 가보면 사람이 꽉 차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물론 시내 같은데 이제 이 번화가 이쪽은 잘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. 있는데 거기만 그런 거고, 이제 일반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뭐 음식점이나 이제 요식업 하는 분들 가게 가보면 한산해요, 여러분. 주말에도 한산합니다. 그럼 그분들 심정이 어떻게 할까요, 여러분? 주말이면 주문도 좀 밀려오고 좀 사람들이 사 먹어줘야 되는데 예전만큼 안 사 먹어. 그러다 보니까 좀 창업하신 분들, 좀 사장님들 심정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네요.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 한번 지갑을 닫으면 다시 여기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뭐 사장님 심정도 알긴 알겠지만 이 손님들 심정도 좀 아셔야 돼. 뭐 사장님들 그걸 모르는 거 아닐까요?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고 회사도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 많이 느껴서 예전처럼 많이 안 사먹는 것보다 충분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그래요. 사람들이 뭔가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문화생활 하려면 걱정 같은 게 많이 없어야 돼. 불안거리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여러분도 지금 직장 다니면 느끼겠지만 회사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. 회사 사장님이나 이제 그 관리자분들도 요즘에 어떤 얘기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,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, 우리 회사 요즘에 분위기 안 좋다,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, 예전보다. 그렇죠, 여러분?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, 이게.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좀 긴축지장이라 해서 회사에서 보면 옛날처럼 막 이제 뭐 행사나 야유회 같은 거 잘 안 하죠. 왜 안 하겠어요? 그 돈 드는데 그 돈이 이제 아깝다는 거죠, 회사 입장에서. 그래서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줬던 것도 요즘에 좀 줄이고 있습니다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. 예. 지금 대기업들도 이제 어려운 것이 많이 생겼거든요. 그럼 대기업 밑에 이제 하청업체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. 엄청 많거든. 그럼 그 밑에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. 더. 뭐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좀 직장인 입장에서 이 불안감 많이 느끼죠.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운데 혹시나 망하면 어떡하지? 아니면 우리 회사가 요즘에 경영이 많이 힘든데 나 내보내면 어떡하지? 권고자 시키면 어떡하지? 요즘에 뭐 이직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여러분 공감하시죠?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, 이게. 내가 그렇다고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지금 돈을 잘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니야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, 이게. 네. 나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, 나 지금 직장 나가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?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. 여자분들도 요즘에 뭐 사무실 일하는 분들은 불안한 분들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사무직이 요즘에 옛날처럼 많이 뽑지도 않고 점점 사무직 자리 대체하는 것도 뭐 챗GPT나 뭐 그런 AI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 사무직은 이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적어질 수밖에 없어. 보통 단 사무직은 보통 여자분들이 대부분 한단 말이죠. 보통 경리나 회의 같은 것들. 근데 요즘 많이 안 뽑죠, 요즘에. 저도 한 번씩 이런 자쿠지나 사람이 체크하는데 보통 서울 쪽에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. 서울이 사무실이 많잖아. 오피스가 많은데 요즘에 그런 쪽으로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거기다가 일자리들이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정규직 많이 뽑았겠지만 지금은 정규직 많이 안 뽑아요. 계약직이나 임시직 아니면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파트타임을 뽑습니다. 파트타임으로. 근데 그런 일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. 언제든지. 보통 사람들 한번 직장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고 싶은데 요즘 사무직 자체가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파트가 아니면 그냥 단순 파트면 이제는 막 사람을
정규직 뽑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용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도 내심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 혹시나 내 밖으로 뺏기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로 느껴지는 거죠. 내가 지금 한가롭게 밖에 나가서 밥이나 지금 사 먹을 상황인가? 치킨이나 시켜 먹을 입장인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예전만큼 또 덜 사 먹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. 거기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대출을 끼고 창업을 하신 겁니다. 그럼 대출금 남아있죠. 그러면 자기들이 장사 열심히 해서 그 버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. 거기다 요즘에 배달업체 폭리도 많이 심하다 보니까 뭐 판다고 해서 마진이 높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막상 장사가 잘 되는 집 가봐도 정말 떼돈 벌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. 뭐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가면 사람 많잖아.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 사장님은 정말 돈 많이 벌겠다 하지만 막상 사장 얘기 들어보면 노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나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정말 돈 잘 버는 거 아니다.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막상 손에 쥐는 거 얼마 안 된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. 여기 사람 많으니까 여기 사장님 돈 잘 벌겠네. 이 생각하겠지만 막상 사장님들이 이제 손님 다 접대하고 이제 뭐 한 달 매출 나온 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. 그만큼 요즘에 그 자영업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다행인데 안 되는 것은 오죽할까. 안 되는 것은 정말 월급쟁이보다 안 좋아요. 월급쟁이보다.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함부로 창업하지 말라는 거예요. 함부로. 우리나라가 좀 자영업을 우습게 보는 게 있어.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많다 보니까. 프랜차이즈는 돈만 주면 창업할 수 있잖아. 돈만 주면.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도 망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, 여러분. 프랜차이즈 망하면 더 골로 갑니다.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창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. 더 많이 들어. 더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. 근데 이거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? 나 빚쟁이 되는 거야. 빚쟁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자영업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상가 공실도 많아서 10년 전 월세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. 오히려 10년 전보다 내려준 것도 있습니다. 세입자분이 계약 끝나고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숨지고 있습니다.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건물주들도 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. 뭐 노른자 땅의 건물주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건물주들도 걱정이 많아요. 왜냐하면 그 건물주들도 다 빚쟁이야, 빚쟁이. 그분들도 연끌해가지고 이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. 그럼 이제 대출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. 물러 갚아요. 이제 세입자에 들어와서 월세를 내줘가지고 그 월세를 갚아야 되거든요. 그런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, 이게. 건물주라고 해서 옛날처럼 막 여유가 있고 사장이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다. 옛날에 그 말 있었잖아. 뭐 조물주 왜 건물주라고. 사람들 장래희망이 고 건물주라고. 적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. 공실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. 그러면 저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죽쓰고 있다는 얘기죠. 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저기 아마 구형 상가가 아니라 옛날 그 구축 상가가 아니라 아마 신축 상가일 거예요. 신축은 정말 비쌌겠죠, 여러분. 유튜브 같은 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. 뭐 수도권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거북선 같은데 오랜만에 언급한다. 거북선. 거북선 같은데 거기 이제 뭐 이것저것 개발될 거 생각하고 거금의 돈을 이제 분양받았는데 난 거기 분양비 보고 놀랐어요. 15평짜리 그 신축 상가가 6억 이상 하길래 그 돈으로 집을 사지 차라리. 그걸 또 웃긴 게 가진 돈 얼마 없어. 거의 풀 대출로 한 거예요. 막 5억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.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들어와. 어떻게 갚아 이게? 돈 나올 데가 없는데. 아니 아무도 안 들어와도 세금 나가거든요. 대충 갚아야 되잖아. 무슨 수로 갚아?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? 파는 거야. 그걸 이제 파는데 누가 사겠냐고. 경매에 올려도 유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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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찰. 유찰이 뭡니까? 경매 시장에 올려도 아무도 안 찾는 거야. 아무도 안 찾는 거야 이게. 예. 그러다가 헐값에 팔리는 거죠. 헐값 팔리면 어떡해요? 예를 들어서 6억 가지고 내가 상가 분양받았는데 5억을 대출받았어. 근데 아무도 안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매시장 올렸는데
누가 이걸 1억에 낙찰해 나가는가? 그러면 1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갚습니까? 5억이 남았는데. 그렇지 않습니까? 빚쟁이 되는 거지. 이게. 나오면 어떻게 갚을 거예요? 그러니까 왜 월세를 그대로 받는지 아세요? 이게 그런 거예요.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. 같은 상가라도 어느 가게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그 보기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이런 거지.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도 다 비어 있어. 이러면 뭔가 좀 흉물처럼 보여 이게. 아무리 목 좋은데 건물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목 좋은데 정말 건물이 예쁘게 지었는데 1층, 2층, 3층 다 비었어. 그럼 뭔가 의심스러워 이게. 차라리 가게는 흐름에도 1층, 2층, 3층 뭔가 가게가 들어차 있는 게 뭔가 기분 좋단 말이야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는 새 건물인데 정말 그래도 예쁘게 지었는데 통유리로 예쁘게 지었는데 1층도 비어있고 2층도 비어있고 3층도 비어있어. 그럼 어떤 생각 들어? 아 여기는 장사 안 되는 자리다. 안 들어가게 돼 이게. 사람 마음이 그래 이게. 이분도 그런 거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내 월세 받는 가게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다 빌 거 아니야. 한 번 비면 계속 비는 거야 이게. 그걸 안다는 거죠. 예. 그런 거예요. 내가 월세 싸게 받더라도 싸봐야 더 좋으니까 비어있으면 안 된다. 비어있으면 이제 안 들어온다. 한 번 공시되면 계속 공시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앞으로 이 상가 공실 문제는 더 심해질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. 이건 난 해결하기 힘들다고 봐요. 너무 많이 지었어 여러분. 말도 안 되게 많이 지었어. 난 상가 건물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그 무주공사원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짓기만 하면 다 돈이 된다.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이 되겠죠. 부채가 되겠죠. 그 부채는 앞으로 남의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겠죠. 날 위태롭게 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가 분양을 받아서 뭐 떼돈 본다 이런 것도 이제 없을 겁니다. 앞으로 나는 이거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들어갈 사람도 얼마 있겠냐고.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대출 받아가지고 큰 돈 벌겠다. 뭐 분양받아서 큰 돈 벌겠다. 이딴 마음은 추워도 갖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